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나요? 한글날이죠. 곧 다가오는 한글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선생님이 역사 속 한글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말을 적을 글자가 없어서 한자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한자는 너무 어려워서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가 없었지요. 세종대왕은 글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가여웠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보기에 세종대왕님은 당시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자를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아주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발음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로 기본자음 5자,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음 3자는 하늘, 사람, 땅을 표현해서 만들었고요. 기본자음 5자에 획을 더하니까 키읔도 만들고 디귿도 만들고 그래서 나머지 9자가 완성되었네요. 그리고 모음도 점을 위에 찍으면 오, 아래에 찍으면 우, 오른쪽은 아, 왼쪽은 어, 2개 찍으면 요. 너무 쉽죠? 세계 어느 나라를 둘러봐도 우리 글 한글처럼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쉽게 쓸 수 있는 문자가 없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글자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자음과 모음을 서로 결합하면 글자들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신기한 건 글자는 몇 개 안 되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소리를 다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 짖는 소리, 멍멍, 왈왈, 다 글자로 표현할 수 있죠. 졸졸졸 시냇물 흐르는 소리도 그리고 천둥번개 치는 소리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언어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한글 발명은 어느 문자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위대한 성취이자 기념비적 사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문자가 한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훌륭한 글자. 세종대왕은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대지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펄벅이 남긴 말이에요.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펄벅은 한글을 사랑했던 사람으로도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그리고 한글은 세계 문자 사상 가장 진보된 글자이다. 한국 국민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자학적 사치를 누리고 있는 민족이다.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맥컬리 박사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위대한 글자인 한글을 전 세계 언어학계가 찬양하고 한글날을 기념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타당한 일이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다. 이처럼 우리의 글 한글은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문자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한글은 조선시대 내내 대접받지 못했어요. 대한제국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천대받았지요. 그때는 중국을 따르고 섬겼기 때문에 중국 글자는 진짜 글자다 해서 진서라고 불렀고 우리 글자 훈민정음은 속되고 천한 글자다 해서 언문, 아녀자들이나 쓰는 글이라고 해서 암클, 제대로 된 글자가 아니라 쪼개졌다 해서 반절이라고도 불렀어요. 한자는 뜻과 소리를 다 나타내지만 한글은 뜻도 없는 소리 글자라며 한글을 깔보았던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한글의 우수성을 최초로 알아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헐버트 박사님이에요. 헐버트 박사님은 조선의 영어교사로 파견된 선교사였어요. 헐버트는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려면 자신이 먼저 한글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글 공부에 몰두를 했는데요. 이때 깜짝 놀란 것 3가지가 있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부를 해보니까 한글이 너무나도 과학적인 거예요. 너무나 과학적인 글자 한글이 있다는 것에 첫 번째로 놀랐어요. 또 2번째, 헐버트는 단 4일 만에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어요. 아니 이렇게 쉽다니.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또 놀랐지요.
그리고 세 번째 놀란 건 이렇게 훌륭한 글자를 업신여긴다는 것에 또 놀랐다고 해요. 헐버트는 한글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아주 우수한 글자라는 것을 논문으로 써서 전 세계에 알렸어요. 그리고 삼인필지라는 최초의 한글 교과서를 썼어요. 삼인필지란 선비든 백성이든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책은 순 한글로 된 세계지리 교과서예요. 각 나라의 지도와 함께 그 나라의 지리와 역사들을 설명한 책이에요. 잠깐 동영상 보겠습니다. 1443년 세종실록의 기록에는 임금께서 언문 28자를 친히 만드셨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4대 임금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기록. 그로부터 3년 후 세종대왕은 글자를 지은 뜻과 사용법 등이 풀이된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하지만 훈민정음을 비롯해 허균의 홍길동전, 최초의 한글 조리서, 음식 디미방 등을 살펴보면 지금과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시에는 띄어쓰기가 없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지금의 띄어쓰기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미국 출신 선교사 호모 헐버트에게 있었습니다. 헐버트는 1886년 우리나라에 온 교육자 겸 선교사로 우리나라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독립을 지원할 정도로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띄어쓰기 해답을 갖고 있을까? 본격적으로 우리말의 띄어쓰기를 사용한 건 1896년 창간된 독립신문에서였는데 헐버트는 당시 서재필, 주시경과 함께 독립신문을 만들었습니다. 독립신문은 띄어쓰기를 실천한 최초의 순 한글 신문. 헐버트는 주시경과 함께 한글을 연구했고 그 과정에서 띄어쓰기와 점찍기를 도입했습니다. 최초의 한글 교과서 3인 필지를 만들고 미국의 한글 교본을 출간한 한글학자 헐버트는 다수의 논문 등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자사에서 한글보다 더 간단하게, 더 과학적으로 발명된 문자는 없다. 헐버트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아본 첫 번째 외국인이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569주년. 한글의 우수성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입니다. 동영상 잘 봤나요? 한글이 만들어진 지 569년이라고 했는데 이게 몇 년 전 영상이라 올해로 몇 주년인지 다시 계산해 봐야겠어요. 올해가 2020년 빼기 1443년 하면 577년. 한글이 만들어진 지 올해로 577주년이 되는군요. 여러분, 헐버트 박사님에게는요, 아주 훌륭한 제자가 있었어요. 한글 하면 세종대왕과 함께 꼭 기억해야 할 그 사람, 바로 한글의 아버지로 불리는 주시경 선생님입니다.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하셨다면 주시경 선생님은 이 한글을 우리말로 뿌리 내리신 분이에요. 주시경 선생님은 배재학당이라는 학교에 입학을 해서 헐버트 박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헐버트 박사님이 쓴 삼인필지라는 책을 보고 깨달았어요. 외국인인 헐버트는 우리 글로 책을 쓰고 우리 글을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그동안 난 뭘 했지? 우리 글의 소중함을 몰랐구나. 그 이후로 주시경 선생님은 우리 글을 연구하는데 자신의 전 생애를 다 바쳤어요. 주시경 선생님은 아녀자들이나 쓰는 글이라며 암글이라고 불렀던 우리 글에 한글이라는 예쁜 우리말 이름을 만들어준 분이에요. 한글이라는 이름에는 크고 바르고 으뜸 가는 글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글은
소리 글자라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니까 편하긴 하지만 쓰는 사람마다 제각각 다르게 적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꽃잎을 꽃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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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잎 적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주시경 선생님은 한글의 기본적인 문법 체계를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글의 문법을 정리한 책을 펴냈습니다. 당시 일본은 우리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주시경 선생님과 그의 스승 헐버트 박사님은 우리말과 글을 지키는 것이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서재필 선생님을 도와서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독립신문을 읽고 독립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은 나라가 발전하려면 백성이 깨어야 하고 또 백성이 깨려면 우리 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한글 연구에 온 힘을 다했어요. 일제 강점기 상황에서 호머 헐버트는 독립을 돕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일제 탄압을 받아서 고향인 미국으로 추방을 당하고 말았어요. 주시경은 너무너무 서러웠지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심했지요. 제자를 기르자. 우리말을 가르치고 우리의 민족 정신을 가르칠 사람을 길러내자. 그래서 무거운 책보따리를 들고 바쁘게 뛰어다니며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보따리라는 재밌는 별명도 생겼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8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평생 한글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기 쉽게 만드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주시경 선생님이 길러낸 제자들은 훗날 조선어 강습원의 원장이 되기도 하고 조선어학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국어학자들이 되었어요. 이 사진이 바로 조선어학회를 끌어갔던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들이에요. 조선어학회는 1933년에 한글의 맞춤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한글에 대한 법을 만든 거예요. 일제강점기인데 한글에 법을 만들다니. 선생님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쓰는 맞춤법 있죠? 다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물론 그 후로 몇 번 고치기는 했지만 기본 틀은 그대로거든요. 1933년이니까 남북이 분단되기 전이잖아요. 지금 남한이나 북한이나 맞춤법이 거의 같은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분단되기 전에 이미 기본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었어요. 나라를 빼앗겼던 암울한 시대에 우리 한글학자들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독립의 때를 기다리면서 한글을 연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선생님은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그리고 호머 헐버트 박사님은 일본에 의해 추방을 당해서 40년 동안 우리나라에 들어오시지 못하다가 해방 이후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국에 오셨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거두었지요. 한국 땅에 묻히길 원했던 헐버트의 유언대로 그는 우리나라 양화진 묘지에 모셔졌어요. 오늘 선생님이 한글날을 기념해서 한글의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세종대왕님, 헐버트 선교사님, 주시경 선생님, 그리고 조선어학회 등 한글 연구에 힘쓰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글이 가장 꽃피웠던 시대가 언제인지 아나요? 바로 일제강점기 때예요. 일제강점기 때는 한글을 공부하는 게 독립운동이고 애국운동이었어요. 그리고 한글을 가르치는 게 애국운동이었죠.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냈던 우리의 글 한글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